set, let's go. It's gonna be a show. Don't act like you don't know. 어서오세요. 해독 라방 어서 오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약 박사 오원교입니다. 여기 오쇼TV에서 오쇼TV 구독자 시청자님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원리를 한번 이해해 주십사 하고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해야지 많이 어떤 주요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전체적인 핵심적인 원리들을 파악하면 그 핵심적인 거를 파악하면 다른 것들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 핵심적인 파악이 쉽게 어느 하나의 관이, 건강관이, 다이어트관이 세워질 때까지 오쇼TV가 열심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한약에서는 희한하게 고지혈증을 치료한다는데 대장에 장내 미생물, 배변 활동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고지혈증을 치료한다는데 어떤 뇌의 기능을 좋아지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고지혈증을 치료한다는데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되도록 뭐 절식을 해야 된다는지 아니면 완전 해독으로 단식을 해야 된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장기를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해서 고지혈증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래서 단지 수치 조절로 콜레스테롤이 치료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활력 있게 건강하게 골다공증도 없으면서 대변의 변비도 없으면서 간장 기능의 지방간도 없어져야 되고 혈관이 청소되어지면서 에너지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반짝 눈이 띄어서 잘 일어나야 되고 또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살맛 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약에서 말하는 고지혈증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사멸에 있는 성분들도 바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소화성 말토데스트린, 폴리에스테롤, 마테, 녹차, 푸른, 리눌린까지 모두 다 팽창제, 계면활성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청사멸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고지혈증이라는 이 자체 수치에 이 자체가 아니라 농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땅, 토양에 퇴비를 주면서 주변 환경, 주변 퇴비를 주면서 뿌리를 튼튼히 개선시킨다 이 말이야. 뿌리를 튼튼히. 이 뿌리를 튼튼히 개선시키는 게 바로 오장육부의 이 각자의 기능, 췌장의 기능, 그 다음에 담낭의 기능, 위장의 기능, 대장의 기능, 소장의 기능, 그럼 혈관 안에, 나중에 또 뇌, 뭐 이런, 또 심장, 또 나중에 더 들어가서 뭐 신장, 뭐 여러의 이 기능 자체를 충분히 결국은 재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재생. 뭘 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그래서 교정하고 재생하는,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결국은 오장육부를 재생하는 그것이 바로 한약적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오장육부를 재생하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내 몸이 혈중내, 지지를 알아서 조절하는 그런 단계에 오죠. 이것이 바로 한약에서 말하는 한의학적 건강이다. 난소화성, 덱스트린과 폴리덱스트로스, 마테 추출물, 녹차, 푸른 과즙,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들은 결국은 뭐 인슐린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담즙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재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특히 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식이섬유가 하는 이 역할은요, 이 대변 있죠. 대변의 이 팽창제. 이 팽창제로서의 기능, 즉 공복감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최소화. 대부분의 고지혈증의 거의 한 90% 정도가 거의 다 이 탄수화물, 당의 문제라고 했어요. 여분의 당. 남아있는 탄수화물의 당이 결국 포도당이 되겠죠? 이 포도당이 뭘로 변화된다? 이 지방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것이 간에서 충분히 작동을 못하고 그냥 지방이 그대로 침착이 돼서 이것이 결국은 혈관 내에 쌓여 있는 게 바로 고지혈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이 포도당이라는 놈을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포도당을 제거를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인데, 이 인슐린이 쉬게 해줘야 돼. 인슐린을 쉬게 해줘야 된다. 인슐린을 쉬게 해줘야지만이 포도당을 잘 분해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인슐린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거는 칼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칼. 결국 포도당이란 무를 자르는 칼, 또는 포도당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 키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이 너무나 지쳤어요. 그러면 이제 지친 인슐린을 좀 쉬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인슐린이 활동을 안 하게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주면 되잖아요.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주면 당연히 지친 인슐린이 활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혈당, 이 당뇨 환자분들 있잖아요. 당뇨 환자분들의 이 혈당의 상승을 혈당이 높은 거를 난소화성 이 덱스트린,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표현하는데,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이 혈당을 식후 고혈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의 혈당치가 상승이 완만하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인슐린이나 쓸개즙, 담즙 같은 것은 결국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결국은 인슐린을 강화, 그러니까 혈당을 고혈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친 인슐린을 쉬게 만들어주게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인슐린을 아주 무딘 칼을 아주 잘 드는 칼로, 그리고 잘 듣지 않는,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어떤 키를 잘 드는 키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난소화성 데스트린이 해준다. 또 하나 이 팽창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결국 변의 부피하고 배변횟수 있죠. 배변횟수도 증강을 시켜줘요. 늘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을 때 특히 많이 이제 그 음식을 줄인다든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했을까, 제일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변비거든요. 이 변비의 결국 해결해 주죠. 왜? 이거는 난소화성 데스트린은 바로 식이섬유 중에서도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려줘.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에서의 균이 선호하는 먹이로서 장내 환경을 편안하게 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식후의 중성지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섭취하면 식후의 중성지방치 상승이 완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성지방의 급격한 상승이 혈관에 부하를 가지게 되면 피로이상으로
흡수된 중성지방이 몸에 축적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혈관에 중성지방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걸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었죠. 죽처럼 그때 저번 영상을 참고했을 땐 죽상 동맥경화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중성지방을 흡수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해준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서 수용성 식이로서의 콜레스테롤을 저하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 아마 전에 시간 이 청의장을 설명을 하면서 대변만 잘 싸도 콜레스테롤이 아주 해결된다. 이거하고 또 일맥상통이 있어요. 대변과 함께 담즙산이 배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고 이것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결과적으로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이 콜레스테롤의 저하 작용을 이 난소화성 데스트레인이 대변과 함께 담즙산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또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레인 역할은 미네랄을 또 흡수합니다. 미네랄. 그래서 우리 미네랄은 굉장히 인체의 생리 기능을 유지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 어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혈액 중에 철분 수치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여성에게는 특히 아주 희소식이 될 수가 있는 그것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의 역할에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장 지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이 중성지방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작용이 있다. 그러면 흡수되는 중성지방이 적어지면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장지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난소화성 데스트레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게 저칼로리라는 거예요. 식이섬유인데 보통 우리가 고칼로리 하면 맛있다.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맛있는 뭐 튀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패스트푸드가 보통 맛있잖아요. 라면인 뭐 가끔씩 먹으면은 맛있는데 이 저칼로리의 상에서도 어느 정도 맛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특성상 지방과 같은 비슷한 질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드레싱이라든가 크림 스프 요런 거에 난소화성 데스트린이 들어있어요. 저칼로리로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맛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사멸이 기껏 다 해봐야 한 3g 정도가 보통 한 포당 되는데 이것이 보통 5kcal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가 보통 300에서 400kcal 정도 되니까 청사멸이 얼마나 킬로칼로리가 적어요. 거의 한 80분의 1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80분의 1배로서 이렇게 많은 작용들을 한다는 거죠. 체지방도 있고 또 이 안체 힘도 또 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또 청사멸이 하니까 또 폴리덱스트로스도 이 난소화성 데스트린과 비슷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폴리덱스트로스도 대표적인 수용성 식물 섬유에 속해요. 그래서 굉장히 음료수에 굉장히 많이 또 들어 있어요. 폴리덱스트로스도 식후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배가 아까 팽창제 역할을 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가 든든하게 해서 배고프지 않게 이 포만감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핵심은 뭐냐면 어떤 음식이 포도당이 막 탄수화물이 당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좋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단식을 했었을 때 하나의 뼈에서 지방 굶으면은 지방산들끼리 서로 뭉쳐서 안에 혈액 내의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혈액 내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온다고 그랬잖아요. 굶었을 때 음식을 줄이거나 굶었을 때 뼈에서 칼슘을 빼서 골다공증이 숭숭숭 나오는데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을 흡수를 촉진을 하기 때문에 폴리덱스트로스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역시 당연히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요.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췌장의 베타세포가 충분히 재생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폴리덱스트로스, 청사면 속에 들어있는 폴리덱스트로스가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폴리덱스트로스와 관련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폴리덱스트로스는 대변의 pH 산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보통 성인의 대변 같은 경우 서양의 기준에서 논문이어서요. pH 6.6 정도, 또 소아 같은 경우에는 pH 5 정도 하고요. 보통 서양인 같은 경우는 육식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pH 6.6으로 조금 다소 높은 편이란 말이죠. 그러나 채식 위주로 한 서양인 같은 경우는 pH 6.3 정도. pH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대변의 pH가 높아지면 장내에서 병원군의 생장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pH를 좀 낮춰줘야 돼요. 이 낮추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가 낮춰줘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pH를 낮게 해주는 작용하는 게 바로 폴리덱스트로스거든요. 아주 대변에 아주 작은 성분의 변화가 대변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변비를 좀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고요. 더불어 길게 보면 어떤 대장염이라든가 또 대장암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변의 pH를 좀 낮추는, 대변의 어떤 산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바로 폴리덱스트로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마태 추출물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이거 역시 혈당 수치를 내려주거든요. 혈당 수치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태차가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쉬운 말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쇠를 잘 듣게 해주는 것, 그리고 칼을 잘 듣게. 그러니까 당을 쪼개는 것, 포도당을 쪼개는 이런 어떤 인슐린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못하게 만드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개선을 해주는 작용을 하면은 결국 혈당 수치를 감소해주는 작용이 있다. 그게 마태가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죠. 마태차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마태차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대한 이런 논문이 또 있었는데, 포도당 혈중 농도의 근육의 인슐린 반응을 평가했었을 때 굉장히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아주 현격하게 개선해서 좋은 마태차 성분의 염증의 억제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조정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또 마태차가 가장 잘 알려진 그 효과 중에는 체중 감량, 결국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논문들이 많아요. 항비만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마태차 가루를 계속 복용했었을 때 허리, 엉덩이 둘레의 비율도 좋아지고 몸무게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마태 추출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쓰여지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마태 추출물에서는요, 이 박테리아나 기생충이나 이런 세균으로부터 굉장히 감염을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장균에 대한 항균제로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죠.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염증을 제거할 수 있어서 일정한 그런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이 마태차에 비타민 C, 이 셀레닌, 아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염증을 제거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 동시에 또한 이 자체에 또 다양한 영양분,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영양분도 있다. 그러다 보니 활력 증진과 집중력이 또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마태차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차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활성산소 있잖아요. 활성산소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할 기회가 올 수 있겠지만요.
활성산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화입니다. 노화. 세포의 노화. 우리가 늙는다는 거예요. 늙는 거. 늙는 것을 좀 덜 늙게 만들어주니까 결국 뭐예요? 회춘이죠. 회춘. 젊게, 젊어지게 만든다. 젊어지게. 그게 이제 마태 추출물 분말에서 활성산소가 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중요한 마태 추출물의 중요한 거는요. 여기 이제 심장질환. 심장질환을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결국 고지혈증에서 죽상경화증이나 이런 것들도 또 브라질에서도 죽상경화증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논문이 또 보고되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동맥경화나 심장마비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마태 추출물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런데 이에 반면에 또 마태차의 부작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마태차를 너무나 또 많이 드시면 카페인이 또 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통이나 편두통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드시면 또 안 된다. 또 약물 간의 또 상호작용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치료제로 뭐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이런 것들이 마태차와 했을 때 좀 약간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는 그런 보고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이완제나 뭐 자나플렉스나 항우울제, 루복스 이런 것들을 약물 효과를 좀 확대나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성분이 좀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마태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근육 이완제인 뭐 자나플렉스나 황우울제는 루복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의 약물 효과를 좀 확대나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복용하는 것은 좀 안 좋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러나 뭐 청사면에서는 많이 해서 3g 전체 다 해서 3g 안쪽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그것도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녹차는 뭐 너무나 많이 시중에 그 효과에 대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도움돼서 체온을 올리고 또 신진대사 활성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지방을 태움으로써 증진시키기 때문에 이 녹차에 보통 카테킨이라는 그 성분의 도움으로 뭐 하루에 1리터 정도 녹차를 뜨겁거나 차게 마셔라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녹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녹차도 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에 굉장히 아주 좋은 작용을 해서 심장에도 좋은 작용을 하고 또 좋은 혈관을 또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혈액순환을 굉장히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녹차에 들어있다. 푸른과즙 분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그래서 다 잊어버리셔도 이 식이섬유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결국 청사멸의 계면활성제의 작용과 결국 팽창제로서의 작용은 뭐예요? 하나의 포만감. 식후의 포만감을 통해서 더 이상 음식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단식을 했는데 절식을 했는데 자꾸 배고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꾸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면 실패하는 거죠. 다이어트가 그냥 단순히 굶어서 뺀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굶음을 통해서 전 시간에도 더 자세하게 전편을 이제 뭐 청이당 대변을 잘 싸도 뭐 콜레스테롤이 없어진다 뭐 제거된다 그런 어떤 전 영상들을 참조해 보시면 되지만 거기 이제 오토라이시스 또 오토파지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본 것은 내가 단식을 함으로써 절식을 함으로써 오토파지 다른 기관의 어떤 지방에서 다른 기관의 지방을 대신 빼서 사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됐어요? 못 참고 또 탄수화물을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결국은 내가 어떤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결국은 90% 이상이 탄수화물이 너무나 과다하게 남아진 탄수화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생긴다면 내가 어느 정도 단식과 절식이 먼저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기능이 팽창제로서의 위장에 또 소장에 이런 포만감이라는 거죠. 한 가지는 또 하나는 담즙산염이 또 한 가지는 담즙이 대변을 통해서 충분히 밖을 체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배체라는 기준도 이게 대장의 기능이라면 이 대변의 배출도 요게 이제 대장이라면 대장이 충분히 여기서 빨리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 버린다면 대변이 충분히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변비가 있을 수도 있겠고 너무나 변이 뚱뚱한 바나나 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느다란 변이 될 수 있겠잖아요. 이런 대변이 어떤 게 정상적인 변인가 이런 어떻게 다섯 가지의 대변의 상태 어떤 게 대변의 상태인가 그것도 이제 전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5가지 정상적인 대변의 상태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들을 하나의 시리즈로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했던 이 내용들이 하나씩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 푸른 가즙이 그래서 섬유질과 변비를 개선하는 아주 다양한 식이섬유가 이 푸른 가즙 안에 있다는 거예요. 푸른 가즙이 또 여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여기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여기에 각종의 섬유질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있고 여기에 폴리페놀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페놀 성분들도 이 푸른 가즙 분말 속에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니까 성인병과 같은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또 심근경색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 예방해줄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이 푸른 가즙 분말 속에 있다. 활성산소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푸른해. 이 푸른이라는 거. 이 사실 푸른 가즙 분말은 뭐냐면은 이게 서양에서의 말린 자두. 그러니까 건자두예요. 서양에서 건자두. 말린 자두거든요. 말린 자두가 푸른 과즙이에요. 푸른 과즙 분말은 이 말린 자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말린 자두를 이게 쓰는 이유는 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르빈산 칼륨이라는 이런 성분이 생겨요. 이것이 어쩌면 천연 방부제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푸른이라는 이 말린 이 자두 위에 부패를 또 막아줘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래서 단맛이 또 강하죠. 말려있기 때문에 단맛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칼로리가 또 높지도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또 우리 제품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또 너무나 많이 또 드시면 그거는 또 뭐 설사도 할 수 있겠고요. 복통도 일으킬 수 있어서 뭐 하루에 최대는 한 12알 정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정사면에서 5g 정도 안쪽이기 때문에 아주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염려는 없으시니 그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역시 이눌린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다 잊어버려도 식이섬유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눌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돼지 감자, 뭐 치커리나 또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마늘이나 이 부추에 이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이건 옥수수에서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하고 있다고 한번 그랬죠. 그래서 이눌린이 이제 돼지 감자, 치커리, 마늘, 부추, 양파에도 좀 들어있네요. 양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눌린이 들어있는데 이눌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식이섬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팽창제로서의 기능, 이 청사멸이 천연 세정제로서의 기능으로서 베이킹 파우더와 같은 어떤 용적을 증가시켜주는 팽창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 속에 어떤 세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비율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자원화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눌린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이 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난소화성 말토데스트린이 뭐 약간 자원화율이 50% 정도,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이눌린은 거의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먹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내 세균에게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세균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장내 환경이 아주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눌린이 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눌린이 식이섬유다 보니 식이섬유는 뭐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식이섬유 계속적으로 강조하니까 식이섬유 따라오는 게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인슐린의 기능, 인슐린에서 계면활성제의 기능, 물과 기름을 분리시켜주고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줄 수 있는 이 작용으로서의 하는, 그래서 인슐린의 식사 후에 혈당 수치를 상승을 억제한다. 혈당 수치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좀 쉬어줄 수 있도록, 무뎌진 인슐린이 잘 날카롭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이눌린이 하는 역할. 음식의 소화를 좀 늦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우리가 위장을 건강하려면 소식,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되고요. 또 굉장히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씹어 먹자. 이게 그냥 오래오래 그냥 씹어 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음식의 소화를 늦출수록 음식의 소화를 늦추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장내에서 위장이나 이런 데서 이눌린이 물을 엄청 머금어요. 물을 머금으면 막 팽창하죠. 역시 이것도 팽창제입니다. 팽창하면은 음식의 소화를, 이게 면적이 부피가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면서 음식의 소화를 늦추게 만들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하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을 이눌린 한다.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팽창제는 역시 이눌린 역시 포만감이다. 지금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난소화성 말토데스트린, 폴리에스테롤, 마테, 녹차, 푸른, 이눌린까지 모두 다 팽창제, 계면활성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머리에 좀 들어오시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청사멸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고지혈증이라는 이 자체 수치에 이 자체가 아니라 농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땅, 토양에 퇴비를 주면서 주변 환경, 퇴비를 주면서 뿌리를 튼튼히 개선시킨다 이 말이야. 이 뿌리를 튼튼히 개선시키는 게 바로 오장육부의 이 각자의 기능, 췌장의 기능, 그 다음에 담낭의 기능, 위장의 기능, 대장의 기능, 소장의 기능, 그럼 혈관 안에, 나중에 또 뇌, 뭐 이런, 또 심장, 또 나중에 더 들어가서 뭐 신장, 뭐 여러의 이 기능 자체를 충분히 결국은 재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재생. 뭘 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그래서 교정하고 재생하는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결국은 오장육부를 재생하는 그것이 바로 한약적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오장육부를 재생하면 자연적으로 내 몸이 알아서 혈중내 지지를 알아서 조절하는 그런 단계에 오죠. 이것이 바로 한약에서 말하는 한의학적 건강이다. 단지 수치 조절 목표가 아니라 인간답게 활력 있게 행복하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의 한의학적 치료의 궁극적 목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L-카르니틴. 자, L-카르니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사멸을 보통 드시는 경우에 뭐 마라톤, 저도 이제 동아 마라톤을 하프 마라톤을 다녀왔습니다만 거의 한 23km 정도를 동아 마라톤을 다녀왔었죠. 근데 이 동아 마라톤 다녀오기 전에 저는 굉장히 걷거나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운동을 강조하면서도 참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동아 마라톤을 한번 나가봤는데 특히 청사멸을 먹고 한 두 포를 먹고 동아 마라톤 나갔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 L-카르니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L-카르니틴은 왜 그러냐면 L-카르니틴은 근육에 쌓인 우리가 많이 걷고 뛰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에 피로물질이 쌓여요. 이 피로물질이 뭐냐면 젖산이에요. 젖산. 이 젖산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L-카르니틴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젖산 축적을 줄이거나 없애면 운동 성능을 향상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L-카르니틴을 2g씩 계속 섭취할 경우는 이렇게 마라톤이나 이런 운동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성분이 L-카르니틴이 이 청사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L-카르니틴이 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건요. 자, L-카르니틴이 혈관 뇌 관문, 즉 영어로 BBB라고 하거든요. 우리 영양소가 있으면 뇌가 아무거나 뇌로 다 들어가 버리면 뇌가 바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는 하나의 막이 있어요. 막이. 아무 영양소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이 있는데 이 L-카르니틴이 이 BBB, 이 혈관 뇌 이 관문을 쉽게 통과해서 대뇌의 혈류량 그리고 뇌의 대사 이거를 증가시켜줘요. 개선시켜줘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굉장히 신경 전달 물질인 뭐 생각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촉진시켜서 뇌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줘. 그러니까 뭐 장시간에 정신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정신적인 작업, 이것도 역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마라톤이나 이렇게 근육,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뭐 도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몸을 쓰는 이 신체적,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작업에 이런 피로도가 L카르니틴 때문에 확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밖에도 L카르니틴은 뼈에도 작용하고 근육에도 작용해서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근육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L카르니틴이 한다. 이 밖에도 L카르니틴은 이제 제2형 당뇨 치료율을 약 한 20% 정도 올려준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L카르니틴은 뼈 강화하고 근육도 역시 강화하기 때문에 이제 뼈 강화를 해서 골다공증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테스토스테론, 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스태미나잖아요. 남성 스태미나. 남성의 스태미나 자체를 이 L카르니틴이 여기 또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고 근육이나 정신적인 거나 이렇게 에너지를 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L카르니틴이 갖는 성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L카르니틴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요, 지방을 분해한 지방산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이렇게 옮기는 운반체 역할을 L카르니틴이 해요. 하나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죠.